오늘 83페이지 펼쳐보세요. 그게 순수가 이 책이 우리 지난주에 절차 배웠죠. 절차를 배웠는데 그 용도 지역에 지정하는 절차를 배웠는데 오늘 83페이지에 특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용도 지역 제도로 들어가요. 그 용도 지역 지정 특례가 시험에 왕왕 나오는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특례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요거 요 놈하고 기본계획하고 얘를 배웠잖아요. 얘는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 요 놈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별로 짜는 장기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예하가 바로 용도, 지역을, 지구를, 구역을 지정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계획. 6가지. 그렇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 전체를 용도 정할 때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면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가 있으면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나가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머릿속에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여러분요 관리지역을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관리지역에 한 200만 평을 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 서울시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겠죠. 서울시에서는 용도를 관리지역을 도시로 바꾸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까 안 거칠까요? 자, 주민들의 의견은 들을까 안 들을까요? 자, 이 용도를 변경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죠. 이 절차가 기초 조사를 다 하고 조사 측량을 다 해야 돼.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우리 절차 배웠잖아요. 주민,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안을 짜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해주는 이런 절차를 그때그때마다 다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묻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법에 점수가 안 나오냐면은 배운 것을 이게 왜 배웠는지를 몰라.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주민들 의견 듣나요? 그러면 예라고 해요. 자, 관리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꾸려면 주민들 의견 듣나요? 그러면 안 듣는데요. 똑같은 걸 묻는 거잖아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뭘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서 그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배웠잖아요. 얘가 국방상 기밀을 유하거나 아주 가벼운 변경은 생략하지만 국방상 기밀을 유할 것도 없고
자, 주민들의 의견 들을 때 공청회 열어 안 열어요? 자, 이 두 놈은 공청회 열어야 되지만 야는 공청회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부를 가만히 있어. 이 단계에서 원래 목소리가 한번 톤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가 다 빠져가지고 목이 너무 부어서 말도 못 올라가요. 강의를 자기 성질대로 해야 되는데 성질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항상 머릿속에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몇 가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재정 변경하는 계획이라고. 그 용도 지역들 오늘 나오잖아요. 자세히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나 배울 거예요. 그런 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 이 절차를 거쳐서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한다 이 말이요. 이 절차를 거쳐서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의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 그러니까 이걸 배우냐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항상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 돼요. 공법 계속 근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이 복잡한 도시군 관리계 절차를 거쳐야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고 변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거 있죠. 구역. 요 네 가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4차선 도로가 있는데 6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렇지. 세 번째 게 바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하는 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지규제 나오잖아요. 얘들 하는 계획은 그 얘기는 얘네들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설치할 때마다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리지역을 도시로 용도 변경할 때 조사 측량 해야 안 해요? 그럼 면적이 얼마가 어디로 바뀐 조사 측량을 다 해야지. 그래서 조사 측량하러 들어가는데 개인들이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요. 땅 주인들은 내 땅이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겠지. 내 땅에 왜 들어오냐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업무를 못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공권하고 사건이 충돌하니까 이런 조사 측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땅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 허가 또는 정표를 제시하고 일주일 전에 일모로 다니지 말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타인 토지 출입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장애물 날려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사를 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 다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입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한. 그걸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그럼 또 뒤집어서 관리지역의 일부를 도시로 바꿀 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나요? 물어보면 거쳐야지. 여기 있잖아요. 최종 결정할 때 부처별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까지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고 행정 절차고 이런 절차를 거쳐 야드의 지정이 되고 변경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정말로 헷갈리는 거 공부 나름대로 내공 있게 한 사람도 틀리는 게 있어.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해놓고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요. 행위 제한은 관계없지. 행위 제한은 법령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용도를 지정하고 변경할 때 절차에 불과하다고. 행정 절차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런 절차를 거쳐 야네들을 지정하고 또는 변경한다. 그럼 지정되면 법령의 규정이 어떤 거 지을 수 있다 없다 건표로 날마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 행위 제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행위 제한 하려고 이런 걸 지정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절차가 일반적 절차인데 지금 나오는 게 뭐요? 특례, 용도지역 지정 특례 아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재밌다니까.
거기에 원칙으로 내 용도 지역 지정 1번 원칙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시장은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놓고 예외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 지역 특례 있나요? 자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서 알아듣고 난 다음에 책 보는 게 쉽다는 거. 책을 먼저 보면 어렵단 말이에요. 자, 특례 1번. 공유수면은 바다를 매립합니다. 바다 얘기하는 거야. 바다라는 법적 용어는 없어. 바다는 공유수면이란 말을 써요. 육지 안에 호수 같은 건 내수면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잘 봐요. 바다는 용도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그리 생각하는데? 에? 그러니까 뭐가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감당이 안 되고 이 용도 지역 있죠 이거 우리 배울 때 뭐라고 하냐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줄친 기억나요? 진짜로 줄친 기억나요? 진짜로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줄친 기억이 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상 이해하는 거예요. 분위기상 그런 거죠. 솔직히 국토의 용도 구분 줄친 기억 안 나죠? 안 난다니까. 34페이지 한번 36페이지네. 36페이지. 36페이지 한번 가봐요. 36페이지. 줄 쳤어 안 쳤어요?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는 제목이 있어 없어요? 거기 제목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는 다음과 같은 데서 몇 개 용도 지역? 그 4개 줄 없어요? 4개 그 아무 표시 없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4개 얘기 그거 없어요? 그 도시지역 줄치라고 했는데 관리지역 줄치라고 농림지역 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만 동그라미 아니 그거는 기본이지 다 했네. 그러면 그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동그라미 쳤다는 것은 인구 산업 밀집된 거 설명 다 하고 포인트 단어는 그 2개 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 국토라는 것은 바다는 해당하지 않아. 바다는 이해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바다는 국토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토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는 12해리 국제법 헌법상으로 영토의 개념으로. 그럼 바다는 용도가 없다는 얘기지. 봐요. 아까 국토의 용도 구분이잖아. 그러죠?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니까. 법률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막 만들질 않아요. 그 의미를 파악한 사람이 기초적인 문제를 비틀었을 때 답이 보여요. 뭘 묻는구나. 이게 무슨 문제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바다는 용도지역이 없다고 그랬지요. 바다를 봐요. 매립을 하면 육지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 그때 그 매립지에 대해서 용도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 바다를 매립해서 뜬금없이 육지 생겼으니 어떡하지? 그에 관한 법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 만들었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매립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매립하는 목적이 매립지하고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같을 수 있잖아요. 같던데 뭐 들라고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그럼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깔끔하네. 그럼 매립 목적이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을 했어요. 근데 운 좋게도 이웃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야? 목적 똑같죠? 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니까? 이 절차를 거친 거예요? 안 거친 거예요? 안 거치죠, 이 절차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나와. 조문이 없는데 국토의 용도 구분 나오죠?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 생략이 있다니까. 그런데 농지 확보, 지금 듣고 있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 봐봐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집중을 못하고 순간순간 놓치는지 선생님들의 설명을.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강의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멍 때리고 딴짓을 하는지를.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 올 때 바늘에다 가져와가지고 찔러가면서 수업 들어야 된다니까. 허벅지는 좀 민망하니까 팔뚝꿈치라도. 그런데 매립 목적이 대규모로 택지 확보하려고 매립을 해서 이웃한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야. 목적이 똑같잖아요. 그래 얘는 도시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택지 확보하려고 매립했는데 이웃한 용도가 농림지역이야. 목적하고 다르잖아. 또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두 개 용도하고 이웃하고 있잖아요. 이럴 땐 특례 인정 안 해. 그때는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매립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때는 매립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이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하고 뭐 할 때만? 동일할 때만 특례 인정한다고. 목적이 다르거나 두 개 이상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으면 특례 인정하지 않고, 그럼 지문에 절차를 다 거쳐서 지정해줘야 된다 해야 맞는 거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다 이 말. 그럼 자, 그리고 보세요. 2번의 예외 기업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의지라고 있죠. 시끄러워 죽겠어. 자,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해당 매립구역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거기 줄치는 거야.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자, 이와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줄치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 등 시장 운수 등 끝에 지체 없이 뭐 하래요? 고시. 고시는 해줘야 돼요. 얘가 농림지역으로 됐다, 도시적으로 됐다는 사실을 고시는 해줘야 돼요. 밑에 그림, 이거는 사실 설명하고 좀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이상한 그림이요. 한 장 넘기세요. 무시하고. 니은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자, 끝에 줄쳐야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례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객관식 내면 여러분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죠. 틀립니다. 자, 봐요. 자, 바다 매립했죠? 바다 매립해서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동일하답니다. 그러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단 말이에요. 자, 별도로 고시하라고 해서 안 했어요. 줄 쳤죠? 앞장 넘어가 보세요. 앞장 넘어가서 박스 바로 위에 이때 고시해줘야 안 해줘요?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정 점 찍고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들이 줄치는 이유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줄칩니다. 줄쳐가면 도장 찍어주고 밀가루 한 번가리 100업 줄까 싶어서 도장 찍어가면 밀가루 주고 사탕 한 봉다 주고 옛날에 그렇게. 자,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는 해야 안 해요? 고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 봐요. 이웃한 용도로 지정 점 찍고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렇게 낼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찍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열의 아홉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고시는 해줘야 됩니다요. 특례 인정하더라도 목적이 이웃한 용도 다르거나 두 개 이상 용도 지역하고 접하고 있다면 특례 아예 인정 안 하니까 처음부터 다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하면 맞는 거고,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줄 많이 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객관식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객관식으로 나오는 표현, 어디 부분을 틀리게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은 바다 매립했죠? 매립한 목적이 매립지하고 이웃한 용도적이 동일하면 이런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봐. 단 그 사실을 고시는 해줘야 된다. 두 개 이상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거나 목적이 아예 달라버리면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것도 객관식 문제 좀 틀려보고 한 두어 바퀴 돌고 머리 쥐어 뜯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인정해야 되는 게 평생 처음 배우는 거죠. 나는 내가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 학원에 공부한 지 얼마 됐다고 2주, 3주밖에 안 돼놓고 와, 공법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라 강의 자체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강의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 이제 한 바퀴 하고 있어. 그 다음 또 여러분 카페 길 거르는 거 카페 각종 공법책에 나오는 날짜 숫자 있죠. 외우는 방법 없나요? 그 다음에 각종 인가권자 허가권자 다 모아서 외우는 방법 없나요? 그렇게 외워서 시험 풀리질 않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그 법마다 그 문장 속에서 틀리게 내기 때문에 그들 두드리 다 모아가지고 건축 허가권자는 시군구, 조합 설립인가, 시장 운수, 이건 지정권 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날짜 숫자 있죠. 그걸 모아서 이래도 구구단처럼 박스 만들어 딸딸딸 외워? 택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 문장 속에서 지문 속에서 숫자를 틀리게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바퀴 이상은 돌아야 평생 전공하지 않는 게 눈에 들어오지. 평생 낯선 걸 배우는데 그러죠. 평생 낯선 것도 낯선 거지만 뇌세포가 야들처럼 뇌세포가 있냐고. 애들도 지금 담배 피워서 애도 지금 깜빡깜빡해요. 이 젊은 애도 담배 때문에 지금 깜빡깜빡해서 가끔 내가 지 삼촌인지 선생인지 헷갈린대요. 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까지는 괜찮겠다. 이렇게 저기 하고 이렇게 여기 우리 식구들은 제가 주말에 있잖아요. 금요일부터 몸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주사 맞고 약을 막 여러 가지 막 먹고 이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주방에 뭘 가지러 갔다가 토요일 날 뭘 가지러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평소에 안 그랬거든요. 왜 이러지?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멍한 거라 이게. 그 순간 나는 뭔 생각했냐면 우리 학원의 아줌마들이 이 상태겠다. 우리 학원의 아줌마들이 진짜 나는 그런 생각해요. 나는 약을 독한 걸 먹어서 그렇지만 평소에 이렇지 않은가. 왜냐면 항상 한탄하는 게 뭐냐면 진짜 안 헤어진다니까. 전공하지 않는 내용들은 사실 넘어가면 안 헤어져. 어떻게 좋은 방법은 어떻게냐. 좋은 방법은 미련하게 입으로 떠들면서 손으로 많이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없다니까. 마음고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내가 아부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요. 진짜 뚝심 있게 앉아서 반복하고 손을 잡고 서보고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수업 들었잖아요. 지금 아는 거 가지 알고 있다는 거지. 알고 있다고 넘어가서 게임 끝나 아니래. 내일 되면 또 뭐요? 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안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3번 정도 반복해서 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봐. 진짜 이거 이때 진짜 왔다라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 있죠. 좀 신경 쓰고. 자, 그러면 바다 매립했다. 이거 시험 나오면 깔끔? 오케이. 이따 뭐 문제 10문제 나올 거 아니요. 자, 그 다음에 그 그림 밑에 가로 2번에 용도 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라고 해서 1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있나요? 그거 이제 잘 나와. 바다 매립 저거는 문장이 2줄밖에 못 써먹으니까 야는 5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 뭐라 하냐 보세요. 다음의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줄치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로 고시해 안 해요? 이때 고시해 안 했을 때 고시해요 그랬습니다. 뒤집을 뻔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서 있다가 야가 또 고시해라 그래가지고
따로 고시하고 안 하고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까는 고시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따로 고시하라고 내버린다니까. 고시도 할 필요 없어겠으나. 자, 박스 1번. 어천어항법에 따른 자, 어항구역 동그라미하고 어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거기 줄치고 공유수면. 항만법에 따른 자, 항만구역 동그라미 어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줄치고 공유수면은 뭘로 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 요거요. 자, 이 아들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본다 이 말이요. 절차 없어도 이런 걸 배우면 참 우리가 재밌는 거 많이 배우는구나.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러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바다는 용도가 없다고 그랬지요. 바다는 용도가 없는 거의 원칙이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바다를 지정하는 건 몰라도 이건 용도 지역이고 걔는 구역이고. 자, 바다예요. 바다니까 색깔도 좀 퍼런 걸로. 고기잡이 배가 정박할 때 어항이라 하고 화물선이 정박하는 곳을 항만. 그럼 인천항은 어항이라 할까 항만이라 할까? 인천 항만 노동자.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 울산항처럼 항만이 있고 주문진항처럼 어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기잡이 배들이. 그러면 여기 배가 세 척이 이렇게 정박을 하고 있어. 배요, 배. 뭐 그림을 최선을 다했는데도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음악, 악기 잘 다루고 서서서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겨우 이게 20년 연습한 게 이거요. 진짜 20년 동안. 제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하고 음주 가무하고는 거리 멀고 춤도 못 추고 할 줄 아는 게 강의밖에 없으니 이러다가 살다 죽는 거지. 자, 바다요. 바다는 용도가 없는데 고기잡이 배가 세 척이 정박하고 있어. 얘는 어항구역으로 이제 해도상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는 항만구역으로. 자,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인 바다여요. 용도 지역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바다라도 어디에 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그러면 야는 도시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적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야가 항만 어항구역이 관리지역하고 연접하고 있다. 그럼 뭘로? 그럼 농림지역 연접하면,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 연접하면 왜요? 계속 한번 가보세요. 계속 가보시지 왜? 쭉쭉쭉쭉. 그럴 것 같으면 뭐 들라고 도시지역에 연접판을 넣었겠냐고.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을 본다 하면 될 텐데 도시지역이 아닌 딴 용도하고 이웃하고 있잖아요. 연접하고 있을 때는 용도가 없는 거라.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어떤 식으로 틀리게 할지 알겠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스 1번 봐요. 어천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지정고시된 것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틀렸어, 맞았어요? 틀렸지?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란 말, 도시지역에 연접한을 빼버렸잖아요. 자,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지정된 바다 있죠? 야도 도시지역으로 인정되는 경우 있어야 방파제 같은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니까. 자, 항만구역인 어항구역인 바다라도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야는 바다라도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요. 따로 고시하고 안 하고? 고시할 필요도 없어. 아까 바다에 매립할 땐 고시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낼 때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걸 빼버린다고. 그러면 틀리다고. 그래서 내가 어항구역, 항만구역 동그라미하고 도시지역에 연접한 그걸 줄치라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자, 세 번째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거기 택지개발지구 동그라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하거나 몸질하는 자 국가산업단지 동그라미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두고 5번에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거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동그라미 하고 이 셋 중에 하나가 지정된 곳도 용도가 뭘로 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야들은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하네요. 거기다 도시지역에 연접한 집어넣으면 또 틀리겠지. 어차피 시험 내는 사람들은 여러분 입맛에 맞게 답이 딱 보이게 쉽게 내줄까요? 그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대충 대충 장날 가듯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 틀리게. 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어천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하고 항만구역 있죠? 얘는 어디하고 연접할 때만? 그러면 이제 도시적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규모로 택지개발지구란 말 나왔지요? 국가산업단지란 말 나왔잖아요. 이거 국가3단이란 말도 써요.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란 말 나왔죠. 전원개발이란 말은 일용이 없니, 전원일기 그런 거 아니요. 요새 일용이 없니 반찬가게 열어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데, 소문 못 들었어요? 일용이 없니 반찬가게 열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수민의 반찬. 자, 그 전원일기가 아니고요. 그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 그 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자력 발전, 열병, 쓰지 마요. 괄호 속에 수력 발전소, 성변전 시설 설비만을 위한 경우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알지 뭐. 여러분 저 수력 발전소는 봐요. 소양강 댐 있지요? 이렇게 계곡이나 하천을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가지고 낙차 이용해서 터빈 돌려서 전기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수력발전소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는 야가 도시적 되면 도시적으로 용도가 지정되면 될까? 인구 산에 밀집돼 있나요? 밀집 예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댐 막는 이유는 그러니까 얘는 자연환경 보존적 대상 돼야 되니까 야는 빼고 야는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전시설 설치하려면 열병합, 가스, 화력, 뭐 각종 전기 발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원자력. 그러면 대규모로 발전소 설치하려면 수십만 평 불도저 밀어야 되거든. 택지 개발하거나 국가산업단지나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 동네는 저절로 도시로 바뀌어버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시지역이 있고 이웃한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라고 쳐. 여기 30만 평의 택지개발지구 지정했거나 전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거나 전원개발사업구역 셋 중에 하나 지정하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그러면 그 동네는 저절로 용도가 뭘로 바뀐다고? 이 아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그러니까 야들은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적 개념 배울 때 인구 산업에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가지고 당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로 대규모 택지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요. 국가산업단지 전원개발사고 인구 산업 밀집이 예상된 곳이잖아요. 도시적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바다 매립했을 때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 지역하고 똑같으면 절차 안 거쳐도 되잖아요. 보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항 항만구역이 도시적에 연접하고 있다. 또는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국가산업단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묶이면 그 동네도 저절로 뭐가 돼버려요? 이럴 때마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얘들은 고시할 필요도 없다. 이는 이따 고시해야 된다는 거 나왔고. 그럼 안 되면 혼자 또 정리해야 돼요. 2번이고 3번이고 해야 돼요. 수업 듣는 거는 다 아는 것 같아도 문제 푸는 거 또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특례지, 특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거 농림지역인데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지. 그런데 도시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지정하고 일정 기간 가도록 택지개발 사업 안 하면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려버려요. 풀리면 얘는 도시로 냅둬야 될까? 농림지역으로 돌아갈까? 그럼 택지개발 사업 한다고 해놓고 택지개발 사업 안 해버렸지? 그럼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풀리면 도시로 의지한 것은 이 의미가 없지. 농림이 돌아가 버린다니까. 이런 사업을 안 했다 지정해놓고 일정 기간 가도록, 그러면 다 풀려버리면, 여기서 풀려버리면 옛날 용도로 돌아갑니다. 근데 공사가 완료돼서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갈까? 그렇지. 택지개발 사업 끝나버렸잖아요. 택지개발 사업 끝났으면 택지개발 사업 하려고 지정했으니까 택지개발 지구는 있을 필요 없지. 그래서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갈 땅이 없지. 다 밀어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 5번에 용도지역 환원 있나요? 도시지역으로 간주하는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가로치고 줄쳐요.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뭐하고? 제외. 해제되는 경우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 사업 안에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풀려버리면 옛날로 다 돌아가요. 근데 가로속에 거 공사가 완료로 풀릴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해 가죠? 이런 거 어려워요? difficult. 그런 단어를 공법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 낯설다. 낯설구나 좀 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야. 낯설다. 어렵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어렵다 하면 지는 거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시지역이 아닌 땅에 관리지역이든 농림지역이든 이런 데다가 택지개발지구 같은 거 묶여버리면 도시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 안 해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려버렸다. 그럼 옛날 용도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풀릴 때는 옛날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지. 이 도시개발법하고 똑같은 논리거든 또.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위에 여기 나오는 이 만화들은 좀 적절치 않아. 좀 왠지 왼쪽 하단은 배가 한 척 지나가고 있잖아요. 배에다가 뭐를 싣고 가는지, 배가 싣고 가는데 뭐 어디로 간다는 건지, 크루즈 여행을 가자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이걸 그리려면 공장 쫙 뭐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해도상을 이렇게 어디 가서 어항구역, 항만구역 이게 점을 꺼가지고 해줘야 되잖아, 범위를. 국가산업단지도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다가 이렇게 국가산업단지 지정했다고 이렇게 해줘야 더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마찬가지고 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농림지역의 의제라고 있지요. 그 다음에 2번, 3번 잘 봐야 돼. 2번 관리지역에서 거기 줄 치세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디 안에서? 어디서? 이왕 망가진 김에 3번까지.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해당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거기 줄 치세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어디에서? 관리지역. 참. 자, 세 번째는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에서 잘 봐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여기서 관리지역에도 농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 관리지역에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일까요 아닐까요? 농업진흥지역이면 용도는 뭘로 지정했을까? 농림지역으로. 자, 관리지역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은 아니겠지. 근데 나중에 농지법상 대규모로 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얘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일단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뭐라고 하냐면은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 있지요. 얘를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그 순간 야가 농림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어버려. 용도 변경된다 이 말이에요.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쳐. 그래서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나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해버리면 저절로 요 동네는 용도가 뭘로? 농림지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도 산이 있어 없어요? 산림. 산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슬쩍 얘기했는데 전국의 산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전, 준보전. 보전산지로 산림청에서 지정했다. 그러면 이 넷 중에 뭘로 지정할까?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지정된 그 산은 이 넷 중에 자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치면 뭘로 지정할까? 농림지역이지. 농림지역이란 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이 보전산지라는 단어를 못 외우는 아직도요. 그런데 봐봐요. 관리지역에 있는 산은 보전산지는 아니겠지. 보전산지였으면 처음부터 농림지역으로 했을 거니까. 그럼 준보전산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산림청에서 감벌을 하고 쓸데없는 나무 베어내고 조림 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야를 보전산지로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보전산지는 또 목적에 따라서 공익용 산지가 있고 임업용 산지가 있어요. 공익용 산지는 국립공원처럼 50년, 100년 그대로 냅두는 걸 얘기하고, 임업용은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 관리지역 안의 산림에 대해서 보전산지 지정할 수 있지. 그럼 이 보전산지를 공익적으로 그대로 보존할까? 그러면 얘를 자연환경 보존지로 고시하고 임업용으로 활용할까? 그럼 농림지역으로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야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지 있죠, 농지. 농지는 국립공원처럼 뭘 보호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저 가을에 관광버스 타고 수백 명이 논 보러 가는 사람 보세요. 논? 우리 논 보러 가자. 논. 산 구경하러 간 사람 있어 없어요? 계룡산 가자고 속리산 가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묻지마 관광하면서 이제 춤추고 막 하자. 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가정 파탄 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야는 저절로 뭘로 바뀌고 농림지역이지. 야는 농지는 자연환경이 될 리가 없잖아요.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면 야는 무조건 농림지역 되면 안 돼.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되거나 자연환경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때는 이 절차를 복잡하게 거쳤다고 안 거쳤다고? 안 거요. 그거 툭 내지. 이 와중에도 졸면한데 저는 사람들이 있네. 자, 다시 그림 밑에 2번 농림지역 이제 읽어볼게요.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뭘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어. 3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 고시된 지역은 해당 고시에 수구분한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저 예전에 레벨에서는 제가 1월달 강의할 때 이런 특례까지 수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 합니다. 다음 달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어차피 매 맞을 거 미리 해버립니다. 그리고 10문제씩 주기 때문에 그거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좀 세게 공부하는 게 맞다는 거. 자, 여기까지 특례 나왔지, 특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적 기준에 따른 용도 지역이, 자, 78페이지 가보세요. 78페이지에 용도 지역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 하단에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넘은 주거, 한 장 넘겨보세요. 상업, 공업, 녹지로, 그렇죠?
79페이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은 1종하고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은 전용, 일반, 준. 녹지는 보, 생, 자. 보전, 생산, 자연, 녹지. 관리지역 이름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 이것도 습관을 뒤집어 놔가지고 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렇게만 뜨는데 이 또 책 선생마다 다 쓰다 있습니다. 입에 안 읽네. 아직 이 용도 지역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아까 특례죠. 특례는 이것저것 만들어서 하나 낸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은 시험 낼 때 어떻게 내냐. 옛날 시험 문제처럼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가 아닌 거 골라봐라 주는 문제고, 개념이죠. 개념을 틀리게 한다니까. 자, 그러면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용도가 지정이 되는데, 그 용도 지역 나오면 자, 처음에 인구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 곳을 대상으로 하면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가 있으면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 이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놈이고, 도시지역 지정된 곳에서는 그렇죠. 관리지역 지정된 곳에서는 세분돼요. 그래서 그 책을 자꾸 보고 문제 풀다가 자꾸 이제 뭐 세분된다 그 말 나오는 것은 상세하게 나눠진다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이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이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대충 뭐 헐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도 상업지역도 공업지역도 녹지지역도 나눠지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이 1종, 2종, 일반이 1종, 2종, 3종. 상업지역은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책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중1, 근유 이렇게 외우는 게 가다가,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게 도시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특정 지역의 보전 녹지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는 도시지역이어요 아니어요? 보전 녹지로 묶였다. 도시지역이지. 도시지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도시지역을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러면 시험을 낼 때는 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념 틀리게 하나 만들어 놓고 답 찾으라. 그 다음 두 번째, 용도 지역별로 아파트 지을 수 있냐 없냐, 뭘 지을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 묻는 거예요. 뻔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답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자, 이 용도 지역이 다 합치면 21개인데 이 용도 지역들끼리는 중복 지정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런 개론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들은 몰라도. 자, 여러분요, 국토 전체 중에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도 있을까?
아무런 용도가 지정 안 된 땅도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지 뭐. 여러분 저 우리나라 땅 중에 등기가 안 된 땅도 있을까 없을까? 미등록된 대장에 안 올라간 땅은 그것도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야는 그럼 왜 없을까? 더 대장이 먼저일까? 용도 지역제도가 먼저였을까? 그 훨씬 오래됐다니까. 용도 지역. 우리 옛날에 여러분 일제 때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중심 상업이고 보전 녹지고 이랬을까? 아니야. 근데도 일제 때는 대장은 있었잖아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는.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 안 된 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야.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 있을 수 있다고요. 미지정된 땅이라도 아까 바다 매립할 때도 보세요. 목적이 다르면 절차를 거쳐줘야 되니까 오래 걸리겠지. 그럼 미지정된 곳에 건축을 하고 개발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야지. 어떡하냐? 넷 중에 제일 센 거 적용하는 거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 용도가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 있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긴 했는데 아직 미처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세분을 못했어. 그럴 수 있지. 그때는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관리지역을 지정했잖아요. 근데 아직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못했지. 그럼 제일 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좀 개념 나올 거 아니야. 찬물 한 잔 먹고, 아니 따신물 한 잔 먹고 계속해요.